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쿠버 다이빙과 그 100% 산소 공급에 관한 어떤 그런 아주 재밌는 논문을 하나 보고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문이고요. 감압병 발현 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압병 증상이 없던 분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것은 다이빙 프로필상 좀 프로필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겠죠. 전 세계에 있는 다이빙 리조트와 리버보드 총 1200여 군데 설문을 보내서 그 중에서 약 200여 곳, 한 15% 정도에서 그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이빙 프로필 중에 예를 들어서 급상승을 했다든지 무강화 환기를 현저하게 초과한 이런 분들은 감압병 증상이 없어도 산소 공급을 했고 그 결과도 이 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약 5개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10분 이내, 30분 이내. 이것은 수면 상승 이후입니다. 보트에 올라가는 시간까지를 모두 합쳐서 산소를 주기 시작한 시간과 수면 상승한 시간과의 시간이 10분, 30분, 1시간, 3시간, 그 다음에 3시간 이후까지 이렇게 5개 군으로 나누었고요. 10분 이내에 100%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던 경우는 마치고 본인이나 리조트나 혹은 다이빙 관련 어떤 문의하는 기관들 된 같은데 해서 이분은 챔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8%였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챔버에 간 경우는 5%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많이 갔다고 보입니다. 30분 이내에 산소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한 1시간 이상 치료를 받고 챔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부분이 약 15%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간 거는 5%포인트입니다. 즉, 조금 산소 공급이 조금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챔버에 가야겠다고 할 정도의 증상이 남아있는 사람이나 실제 간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1시간 이내에 준 경우만 해도 뭐 30분이나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 다음 3시간 이내에, 즉 수면 상승 후에 어떤 이유로 이동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산소 공급이 3시간 정도까지 미뤄진 경우입니다. 이때 산소를 공급받고 이때 산소는 최소한 1시간 정도의 흡입을 요합니다. 즉 챔버에 가지 않은 경우는 1시간 이상 준 경우를 모았고요. 챔버에 간 경우는 산소 흡입을 하면서 이동 간에 챔버까지 갈 때 계속 산소를 먹었던 시간을 약 1시간 이상 이렇게 잡아서 계산했습니다. 3시간 이내 했더니 치료 산소 공급 이후에 챔버에 가야겠다고 판단된 경우가 20%, 실제로 7% 정도에서 챔버로 갔다고 합니다. 3시간 이후까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미뤄진 경우는 일단 산소 공급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는 실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30%이고 실제 그 중에 반이 챔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흔히 다이빙 마치고 1시간 이내에 100% 산소를 1시간 정도 공급하면 거의 챔버로 안 가도 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경험적인 수치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다이빙 이후에 100% 산소의 흡입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감압병 증상 발현하고 나서 100% 산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앞에처럼 다이빙 이후에도 혹시 프로필이 걱정이 되면 산소를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이빙 보트 혹은 리조트, 리버보드
이런데 100% 산소를 비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듭시다. 우리가 동해안에서 왕도를 갔다 왔다 할 때요. 뭐 요즘 굉장히 배가 빨라져서 단축이 많이 된 것이 25분에서 30분 정도. 만약에 저희들이 처음 다이빙 할 때처럼 막 2시간씩 이렇게 간다고 해요. 우리 남해안에서 거제 통영 거기서 무슨 뭐 비진도 이렇게 국도 이렇게 다니려면 30분씩 뭐 쉽게 다니죠. 저는 뭐 1시간씩 배 타고 간여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면 산소가 배에 있으면 내가 혹시 실수든 뭐 어쨌든 감압병의 위험이 느껴질 때 이 산소 흡입을 함으로써 내가 챔버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입법발이라고 하고 느낌표를 3개 했는데 이거는 다이빙계에서 꼭 법이 아니라도 전체 어떤 다이빙 교육단체나 협의회 같은 데서 모든 다이빙 보트 위에 100% 산소를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지 않겠냐. 지금 붙여서 사용하던 어떤 샵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서 그 보트에 붙어 있는 산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산소를 거기 붙여놓으니까 그분 말로는 니나 내나 가리지 않고 다 산소를 빨려고 한다. 저는 뭐 그 다이버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 오퍼레이터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리조트에는 있어야 될 거고요. 다이빙 샵에도 있어야 될 거고 가급적이면 배가 10분 이상 나가서 다이빙하고 돌아와야 되는 어떤 그런 다이빙 보트라면 산소를 하나 달아서 고정해 놓는 게 어떤가. 그것이 우리 다이버들의 가장 큰 그 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다이빙 리조트에 다이빙 보트에 산소가 몇 개나 달려 있는지 여러분 혹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있는 배를 타는 것을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 다이빙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운이 없게 어떤 문제를 당했으면 빨리 주변을 탐색해서 우선 100% 산소를 흡입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쁜 방향으로 진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다이빙 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